요소수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현장에서는 꽤 심각해지고 있다. 왜 일본이 이렇게 조용한 것인지 이상하다. 이대로라면 연말의 물류가 멈출지도 모른다. 최근 한 일본 언론이 일본인 50대 운송기업 사장의 말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을 때 일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일본은 한국보다 수요도 많지 않고 국내에서 보급도 충분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대비하지 못한 한국을 한심하다는 듯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11월 중순부터 요소수가 급격하게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부터 원자재 수급 문제로 요소수 가격을 올렸고 곧 주문량이 폭발하자 수주가 일시 중지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일본 아마존에서는 20리터 요소수가 30만원대까지 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4개 화학기업들이 91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었고 재고도 5만 7천 톤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일본 정력계 관계자는 일본도 수급이 빠듯해지긴 했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도 중국에 일절 의존하지 않고 호주와 인도네시아, 대만 등 세계 나라로부터 연간 23% 정도만 수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일본도 요소수가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국을 비웃다가 위기 상황을 놓쳤다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자체 생산이라고 했지만 80%가 순수 자체 생산이 아니라 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올림픽 시즌에 맞춰서 대기질을 조절한다고 원재료 생산을 줄여버려 군소규모 공장들로부터 원재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의 요소수 대란에 혀를 끌끌 차며 한심해하더니 자신들도 요소수 대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어서와, 요소수 대란은 처음이지. 옆집에서 난리 나면 구경만 하지 말고 대비도 하지. 정부가 자기들 멀쩡하다는 걸 과시하려는 목적과 금세 해결될 거라는 낙관론 아니었을까. 생각해보면 지들도 중국에서 수입에 의존하는데 한국만 요소수가 부족할 리 없음. 진짜 쟤들 덮는 거 보면 그냥 정신병 수준 맞음. 사실 요소수 풍기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와 대만, 북한을 비롯해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자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다가 결국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요소수 대란에 큰 혼란을 겪었지만 이제 빠르게 대처하며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요소수 생산은 하루 평균 소비량의 2배 수준 생산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물량도 6일 70만 리터, 7일 33리터 등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9일 중국에서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4,000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항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수급난의 원인이 되었던 중국은 한중 간 협상을 거쳐 한국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요소 1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지난달 10일 밝혔고 그에 따라 요소 입항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로 수입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7일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요소를 공급받기로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월 1만 톤의 도입을 약속했는데 이는 국내 수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에도 한국은 베트남, 중동 등을 우선적인 요소 수입 다변화 국가로 검토 중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온라인에서도 1인당 20리터씩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요소수 대란에 직면했지만 한국은 대란에서 빠져나온 모습입니다. 결국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은 이번에 요소수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했는데 앞으로 요소수뿐만 아니라 많은 원자재가 중국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뒼 등 20개 품목을 우선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4,000여 개 품목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시점에서 최대 공급원인 중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세계 최대 히토리 회사를 만들어 자원무기화를 정부가 지휘하는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늘 리스크가 있는 국가로 수입 다변화를 해야 하지만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면 이번 요소수 대란처럼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게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당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과는 관계 개선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지지한다고 하고 앞으로 시진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영화가 6년 만에 중국에서 개봉하는 등 한알령도 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중국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일본에게는 뒤통수를 맞았다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당초 미국이 주도하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최근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올해 도쿄올림픽을 전폭 지지했다며 일본도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도쿄올림픽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무산의 위기에 있었지만 중국은 강력하게 도쿄올림픽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며 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로 이어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을 위한 것이었는데 일본은 중국을 이용하고는 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자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말했는데 과거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중국은 미국을 건드리기 힘들 때 여러 번 다른 나라에게 분풀이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일본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이 일본의 히토리 수출을 금지해서 바로 백기를 든 바 있었는데 히토리나 요소수를 포함해 앞으로 중국이 일본의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겨냥해서 분풀이를 하는 것은 중국만이 아닙니다. 최근 러시아는 일본에게 보란듯이 한국에게 쿠릴 열도 개발 참여를 요청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9일 일본은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NHK의 방송에 따르면 일본은 러시아의 이 움직임이 북방 영토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법적 지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공동경제활동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현지 매체들은 러시아의 이 움직임에는 일본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케이비즈는 북방 영토에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으로서는 제3국의 투자가 들어오면 협상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등으로의 움직임을 통해 북방 영토에 면책특구 설치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강하게 흔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썼습니다. 최근 일본이 사거리 1000km 이상의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에 배치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러시아 역시 사거리 500km에 달하는 새 미사일을 쿠릴 열도에 배치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나 미사일 개발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모습입니다. 반면 칠레 한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북방 시장 진출과 러시아의 극동 개발을 서럽게 하는 가스 전력 등 9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9개 다리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등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을 왕따시키고 한국과 손을 잡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종전선언도 일본은 반대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에 만약에 한반도 평화가 이뤄져 유라시아 철도 등 경제적 인프라가 구축되면 일본만 소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과 일본이 맞설 경우 중국은 미국 기지가 있는 일본에 칠 것이라고 분석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우방인 러시아도 중국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고래 싸움에 일본만 크게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7일 일본 의원 99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대놓고 참배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반성보다는 일본은 더욱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자민당은 최근 독도 대응 조직을 만들면서 한국에 아픔을 주는 대책을 검토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국내 네티즌은 일본에게 이걸 대접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XX들 혐오맛 좀 볼래? 이상 쓸멍이었습니다.